최서영은 이상했다. 아니, 불편했다. 재하 감독이 자꾸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촬영장에서도 회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아무 말 없는 대기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여자의 직감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어김없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신인 배우 이다음. 처음에는 별 관심 없었다. 연기력에 대한 평가도 그저 스쳐가는 소음 같았다. 하지만 재하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부터 그 모든 소음은 날 선 신호로 변해갔다. 이다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라도 한 듯 재하가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가는 모습을 보며 서영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물었다. 대체 저 아이에게 무엇이 있다는 건지, 왜 재하의 시선이 자꾸만 그리로 향하는 것인지. 서영은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쥐고 있는 손바닥에 박아 넣었다. 서영은 이다음을 주인공을 못하게 하기 위해 방법을 고심했다. 김 교수를 찾아간 것은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서영은 사소한 인사말과 안부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로 마치 단순한 관심사인 양 이다음의 상태를 슬쩍 언급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김 교수의 반응을 좇았다. 김 교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 했다.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쳐갔고 그의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말끝을 흐리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그 모습은 오히려 서영에게 더 큰 확신을 안겨주었다. 억지로 띄운 미소와 엉뚱한 화제 전환, 어색하게 움직이는 눈동자와 목덜미를 훔치는 손짓 하나하나가 진실을 감추려는 방어기제처럼 느껴졌다. 서영은 속으로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 김 교수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재하가 이다음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 본질적인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다. 그 순간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이다음의 불안정한 체력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촬영 도중 쉬는 시간마다 대기실에 혼자 앉아 가쁜 숨을 고르던 모습, 아무도 모르게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던 찰나의 장면들. 그것은 단순한 피로의 흔적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병적인 징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더 어지럽혔던 건 재하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감독이 신인 배우에게 보내는 격려 이상의 것이었다. 촬영장 한편에서 조용히 이다음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걱정과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전까지 서영 자신에게만 향했던 온기였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서영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단지 하나의 배역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이다음이라는 사람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서영은 마치 무언가를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배역이기도 했고 사랑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서영의 감정은 단순한 질투에서 시작해 점점 더 날이 선 저기감으로 변해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쓴물이 천천히 올라와 입안 가득 번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재하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여자가 단지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영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과 진심 그리고 재하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더욱이 그 연기가 어떤 배경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서영은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병으로 인해 얻어진 절박함과 진정성, 그것은 단순한 재능이나 노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무게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게 재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얀 사랑. 서영은 누구보다 이 시나리오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었다. 단순히 원작을 각색한 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하의 영화였고 동시에 재하 자신의 이야기를 더씹힌 작품이었다.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고 감독으로서 다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에게 있어 이 영화는 단순한 커리어의 전환점이 아니라 감정과 삶 전체를 걸고 완성하고자 하는 무대였다. 그래서 서영은 그 자리가 반드시 자신이어야만 한다고 믿었다. 단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재하의 기질과 고통, 그의 침묵과 고독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 여겼다. 오랜 시간 곁에서 그를 지켜보며 쌓아온 교감, 함께한 프로젝트 속에서 나눈 말없는 위로와 유대감은 서영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재하가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쓴 이 시나리오를 오직 자신만이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뿌리 깊게 내려박혔다. 처음엔 연기자로서의 자부심이었고 점차 사랑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갔다. 이제는 규원이라는 배역이 단지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재하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증명하고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그녀는 반드시 이 영화에서 규원이 되어야 했다. 그것만이 재하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끌어올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영은 부승원을 찾아가 차분한 어조로 규원역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이 그 배역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속내는 들키지 않게 감췄다. 그 말에는 사랑도 욕망도 집착도 담겨 있었다. 그 배역만 손에 넣는다면 재하의 시선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서영은 믿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다음이 가져가선 안 되는 자리였다. 며칠 후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 오후 햇살이 창가에 비스듬히 스며드는 시간, 서영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조심스럽게 돌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다음이 들어섰을 때 서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대화를 이끌어갔다. 안부를 묻고 영화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갔다. 그러나 말의 끝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다음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이다음은 처음엔 평온한 얼굴로 맞대응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눈빛이 잦아들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영은 그 미세한 떨림과 침묵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에 약한 틈을 파고들 듯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깨 너머로 떨어지는 햇빛 사이로 두 사람의 기류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서영은 마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다음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재하도 모를 리 없다는 식으로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단어는 부드러웠지만 문장 사이마다 짙은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다음이 이 영화에 계속 출연할 경우 재하에게 정신적 부담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다음이 촬영 중 건강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파장은 고스란히 영화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염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철저히 계산된 심리전이었다. 그리고 끝내 서영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표현과 배려 깊은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선언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불안정함과 위험의 근원이 이다음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짚어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덧붙였다. 그 말은 더 이상 에둘러 말하지 않는 단도직입적인 경고였다. 서영은 마치 선의의 조언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감정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다음의 존재가 영화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임을 부각시키며 이제 그 진실을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감독과 제작진, 나아가 대중 앞에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식의 논리였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부드러운 말투와 예의를 가장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처럼 선명한 의도가 서려 있었다. 이다음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말이 얼어붙은 듯 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떨군 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리고 조용히 부탁하듯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애써 버티고 있는 자존심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묻어 있었다. 촬영장으로 돌아온 서영은 언제나처럼 당당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어떤 승부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그녀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서영에게 확신을 안겨주었다. 이다음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고 조만간 이 모든 상황에서 물러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영은 머릿속으로 이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이다음이 조용히 하차하고 자신이 규원이라는 이름을 다시 읽는 순간 그때 재하는 과거처럼 자신을 바라볼 것이다. 연기력으로, 존재감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준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영에게 이번 작품은 단지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마지막 무대였고 재하의 곁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출구였다. 그녀는 믿고 있었다. 이 다음이 곧 포기할 것이고 그 빈자리에 자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다음이 결코 약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만큼 더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재하 역시 단순한 연민이나 관심으로 이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에는 책임감과 애정,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기울어짐이었다. 서영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흔들릴 관계가 아니었다. 그 진심을 서영은 아직 완전히 읽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